요즘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막 나가고 있는 걸 아시나요? 왜냐하면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든 만큼 프랜차이즈 업계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계약 한 건을 따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프랜차이즈 창업 잘못하면 나락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프랜차이즈들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한 창업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들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가 어떤 상황인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반적으로 모객 한 건을 받으려면요 20만 원의 마케팅비가 들어갑니다. 본사 홈페이지에서 창업 문의 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 건 들어오게 하는데 20만 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객이 50건 정도 들어오면은 그 중에 한 건이 계약이 됩니다. 즉 계약 한 건을 위해서는 먼저 1,000만 원의 마케팅비를 써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잘 나가는 브랜드 기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브랜드는 마케팅비 2,000만 원, 3,000만 원을 써도 가맹점 한 건 계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작년 하반기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제법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가 마케팅비 1,000만 원을 들여도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2,000만 원, 3,000만 원을 써도 계약이 한 건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가 이 정도니까 어지간한 프랜차이즈는 계약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이에서도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우리는 무조건 창업만 시키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온갖 달콤한 미끼들로 예비 창업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코로나가 끝났던 시점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난 후 2022년은 그야말로 프랜차이즈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 금리도 낮았고요.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이 대출 받기도 좋은 시기였어요. 저도 이때 대출을 받아서 매장을 더 늘리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로 인해서 다 같이 장사가 잘 됐단 말이죠. 특히 고깃집하고 술집이 장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이 시기를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중간한 브랜드로 창업을 할 게 아니라 요즘에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멋진 브랜드로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박을 내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을 좀 쓰더라도 브랜딩이 잘 되어 있고 구색이 완벽하게 갖춰진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많이 창업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흐름을 타고 잘 됐던 브랜드가 용년선생, 금별맥주, 팔각도 이런 프랜차이즈가 대박을 쳤죠. 이러한 흐름은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어느 정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코로나 때부터 쌓여왔던 극약 처방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이로 인해 극심한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요.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매출이 뚝뚝 떨어져요. 특히 그동안 잘 됐던 고깃집, 술집들의 매출은 더 떨어집니다. 그동안 고깃집과 술집들이 생겨도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심지어 코로나 이후에 급성장한 브랜드들은 빠르게 성장한 만큼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게 누구겠어요? 예전에 인테리어 비용만 2, 3억씩 들여서 창업을 했는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이 가장 힘들어졌겠죠. 이분들은 적자가 나도 쉽게 폐업을 못합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2억, 3억을 썼잖아요. 이거를 양도양수를 못하면 그 돈 다 날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에 폼 떨어진 브랜드를 누가 인수하겠어요? 결국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버티고 버티다가 바닥 권리금만 겨우 받고 빠져나오는 상황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비 창업자들의 인식이 슬슬 변하게 돼요. 삐까뻔쩍하게 인테리어 다 해서 들어가 봤자 그렇게 오래 못 가네. 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업종 변경 창업이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업종 변경이 요즘 시대의 흐름과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게요. 요즘에 보면 창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멀쩡한 가게들이 너무 많이 망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새로 다 뜯어 고쳐서 창업을 하는 것보다 간판만 딱 갈아 끼우고 메뉴만 바꿔서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잖아요. 게다가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대출 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선 업종 변경이 딱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저희가 요즘에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업종 변경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이 질문에 본사가 저희는 다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업종 변경한다고 비용이 절약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순간 바로 계약 한 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비 창업자는 최소 비용으로 업종 변경해준다는 프랜차이즈로 넘어가죠. 이런 경우가 요즘에 정말 많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최소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창업 비용 0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싹 다 면제해주는 건 기본에다가 간판비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주방기기나 인테리어 비용마저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업종 변경하는데 거의 돈이 안 드는 거죠.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비용이 있다 그러면 무이자로 대출까지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점포만 있으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창업이 가능한 거죠. 아니 이러다가 본사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가맹점에 돈을 주면서 창업을 시켜줄 판이에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맹점에 월세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브랜드까지 있어요. 자, 우리는 저렴하게 창업하면 좋죠.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프랜차이즈가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운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테리어랑 시설 딱딱 맞춰서 엄격하게 창업을 해주던 프랜차이즈도요, 이제는 예비 창업자가 가진 돈에 맞춰서 어떻게든 창업을 해주는 추세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마진 없이 창업을 시켜주면 본사 입장에서는 개설 수익이 없잖아요.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막 나가는 본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물류대금으로 수익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가맹점 관리를 안 해주면서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처럼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고 절박해 죽겠는데 돈 안 들이고 창업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브랜드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시기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건요, 업종 변경 창업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브랜드는 브랜딩이 잘 돼야 오래 갑니다. 10년, 20년 오래 가는 브랜드를 보면은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업종 변경을 해서는 아무래도 브랜드가 자기 색깔을 지켜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목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장사의 칠할은 자리가 차지한다는 건데요. 지금 장사를 하는 매장이 망해서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자리가 그대로인 거잖아요. 사실 안 좋은 자리에서는 뭘 해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뭘 해도 안 될 자리에서 업종 변경했다가 장사가 또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본사와 계약 기간 2년도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뭐 폐업도 못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있는 상권이 정말로 장사를 해도 될 만한 상권인지 그것부터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판단을 해봤는데 상권은 괜찮아.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가 문제야.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 상권에 맞는 브랜드로 업종 변경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업종 변경에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뭐냐면 업종 변경하려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이거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매장 업종 변경하면 장사 잘 될까요? 이거를 본사에다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잘 된다고 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잘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안 된다고 하면은 계약 한 건 날아갈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절대로 현재 우리 매장에서 업종 변경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 우리 매장도 되고 여기 정리하고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가도 된다, 이렇게 본사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본사에서도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장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점포를 찾는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점포를 찾게 돼요. 자리는 안 좋은데 시설이랑 인테리어가 갖춰져 있으면 그냥 거기에다가 창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본사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자리 괜찮죠? 장사 잘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거기 자리는 별로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돈에 맞춰서 창업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바로 계약 한 건 날아가는 건데요. 그냥 어지간하면은 자리 괜찮다고 해주죠. 이런 식으로 업종 변경하는 건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돈이 없어. 그러면은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해야죠. 본사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요. 내 스스로 확실히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점포를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조건에 딱 맞는 점포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많은 걸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자리 선정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본사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직접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저렴하게만 해준다는 본사들 믿지 마세요. 저렴하게 해주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저렴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은 여러분의 창업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우리 본사는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본사가 정말 급하거나 여러분을 빠르게 유혹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본사가 정말 탄탄하고 소신이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면서 운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본사가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객관적이고 진심 어린 조언도 해드릴 겁니다. 자, 업종 변경하는 거 좋고요. 저렴한 것도 좋아요. 좋은데 너무 거기에 대한 장점만 보진 마시고요. 단점이나 주의해야 될 상황까지 잘 판단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안전한 창업 하시기를 바랄게요.